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3분쯤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연천군 중면 인근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에 포격을 가했다. 이는 1973년 이후 42년 만에 북한이 도서 지역을 제외한 DMZ 이남에 직접적인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당시 아군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었으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16일 전인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수색대대 부사관 2명이 DMZ의 아군 추진철책 통로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합동 진상조사를 통해 북한이 몰래 DMZ를 침범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해 놓았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6일 후인 2015년 8월 10일 오후 5시부터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것은 11년 만이었다. 북한 측은 크게 반발했다. 북한 측은 공개 경고장을 통해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는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 도발 행위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3분 14.5mm 고사포 한 발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했다. 이 포탄은 인근 야산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4시 12분 76.2mm 직사포 수발을 연천군 지역 DMZ 내 군사분계선 남측 700m 지점으로 발사했다. 2차 포격이 이어지자 우리 군도 군사분계선 북측 500m 지점에 155mm 자주포 수십 발을 응사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북한군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대응 사격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다만 아군이 직접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도발 시기와 도발 주체를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즉각 원점 타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첫 포격 후 70여 분 이후에야 우리 군이 대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대응이 늦은 것은 아니다며 첫 발인 고사포의 경우 레이더가 가끔 허상을 보는 경우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주변 주민 대피 등 상황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우리 군은 전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북한은 48시간 이내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으나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계획이 없음을 불명했다. 하루 뒤인 21일 김정은 당시 노동당 제1비서는 전선지대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 무장을 명령했다. 이에 워치콘 대북정보감시태세사에서 3으로 상향 조정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의 응당한 조치라며 이를 구실로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군은 이미 경고한 대로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22일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미국 육군 제210화력여단이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워치콘은 3에서 2로 격상됐다. 고조된 긴장감 속 이날 오후 북한의 제안으로 남북 고위층 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25일 0 55분 종료됐고 이날 오전 2시 남북 공동보도문이 발표됐다. 남북 공동보도문에는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우리 군은 대북 확성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다. 북한군은 최전방 부대에서 진지 점령 근무를 해제하고 즉각 사격 태세를 유지하던 포병 전력을 평시 상태로 전환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근무하던 북한군들도 AK-74 소총에서 권총으로 휴대 무장을 전환했다. 당시 외신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은 자주 위협을 가해왔지만 끝까지 위협하진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이 최근 통제 불가능한 대결로 치닫는 리스크에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2010년 북한의 치명적인 공격,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사력에 대한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자칫 전쟁을 촉발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군이 지도부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BBC도 북한이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예사롭지 않다고 우려했다.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된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으나 유감이 목함질의 사건에 대한 시인의 성격을 지녔기에 특이할 만하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구역으로 넘어왔고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군사분 개선 이북에서부터 우리 군 감시장비로 포착해 정상적인 유도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날 이른 새벽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남하하는 북측 인원을 감시장비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선 일대는 올해 초부터 북한이 지뢰매설과 불모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곳이다. 군 관계자는 철로를 통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철로 인근 개활지에서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병력 및 주민이 남측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지뢰매설 작업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귀순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이른바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인근 10여 곳에서 하루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불모지 조성과 지뢰매설, 대전차 방벽 설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뢰매설 과정에서 10여 차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우리 군이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전면 가동에 들어간 대북확성기 방송 영향이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계속되자 지난달 18일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북 확성기를 전면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통해 교동도로 넘어와 귀순한 바 있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라고 전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